안녕하십니까, 미주노 팀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처음 시도되는 베타 버전의 시장 분석 영상인데요. 자, 블룸버그와 함께합니다. 블룸버그에서 매일매일 장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놓거든요. 그걸 기초로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칠판 수업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의 뷰가 들어가겠죠. 자, 똑같은 오늘 장이 왜 빠졌나 올랐나에 대한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데 사실 그거의 반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중간 요때 딱 1시간 남겨두고 장이 훅 빠졌거든요. 아시다시피 오늘 그쵸, 채권 경매 물량이 많이 풀렸어요. 제가 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저는 미국 현재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쌓여만 가는 부채, 미국의 부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총 5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엔화 개입입니다. 일본의 엔저 좀 심각하죠. 자, 이걸 제가 한번 쓰면서 칠판 수업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일본의 재팬의 지금 엔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달러당 160엔 선마저 뚫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일본 당국이 개입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일본 당국이 개입한 게 2022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금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개입한 거거든요. 물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 당국의 환율 안정을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일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논리는 시장의 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입했다가 잘 안 풀리게 되면 사실은 더 큰 후폭풍이 오죠. 자, 추측만 돌 건데 지금 거의 개입한 것이 확실시되죠. 네. 그래서 이 엔화 가치가 급반등하게 됩니다. 달러 엔 환율이 장중 한때 34년 내 고점인 160.17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다가 6시간 만에 154.54까지 후퇴하는 등 정말 변동폭이 오늘 하루 동안 3% 넘게 출렁였는데 보기 드문 모습이었던 거죠. 자, 수많은 아이비들은 환율 움직임의 폭과 속도를 볼 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당국이 개입했구나, 일본 정부가 개입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나타나기 힘든 부분인 거죠. 자, 일본의 공휴일로 달러 엔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BOJ 일본 연은이죠. 좀 더 쉽게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오늘 일본 정부의 개입은 최고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일본 놈들 머리 좋아. 네. 근데 여러분, 이 일본의 이 엔저, 이 엔화 이거 여러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들어오는 대로 별도 영상을 통해서나 또 뉴스를 통해서라도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동 리스크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부분인데,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 진천 휴전 이야기가 막 가고 있죠. 제가 주말에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지금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중동에 누가 가 있죠? 맞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가 있죠. 왜 갔죠? 휴전 성사를 위해서. 휴전 성사를 위해서 일단은 휴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쪽 나라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고집도 오지게 세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긍정적,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그나마 되게 버텨줬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휴전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블링턴 장관이 하마스 무장 세력 지도부에서 임시 휴전을 위한 이스라엘 측 조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려를 경청하고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기 전까지 라파 침공을 멈춰라. 지금 라파 침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민간인들 되게 많거든요. 난민들. 그래서 지금 그 침공을 일단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급하게 바이든은
블링턴을 여기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시위가,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거 지금 상당히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막 대학생들 막 체포하고 막 이러다가는 정말 다시 한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날 수. 저러다가 여러분 만일의 사태에 누가 한 명 죽거나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바이든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조기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바이든의 재선에 자기가 초를 친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어찌됐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자,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동은 별 5개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뭐 전쟁이 또 확전됐다 뭐 했다 그런 나올리 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곤두박질 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JP 모건이 지금 한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 8월에 시작된 혼란을 다시금 반복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JP 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기억나시죠? 자,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대표적인 시장의 강세론자였죠. 약세론자는 누구였죠? 그 윌슨.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그때 2022년에 계속 조정장으로 접어드니까 못 견디고 콜라노비치가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내가 잘못 틀렸다. 근데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아이고야. 자, 아무튼 여러분 위로를 좀 받으세요. 콜라노비치나 윌슨도 틀리는데, 그렇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콜라노비치가 고금리 장기화가 경제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올해 증시 랠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한 걸림돌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고금리. 근데 그 고금리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시장에 내성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 좀 느끼죠. 뭐 가스값이 갤런당 2불 대였는데 갑자기 4불이 되면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설렁탕 한 그릇이 9불 99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보니까 지금 설렁탕 한 그릇 16불이야. 거의 더블 됐거든요. 더블. 근데 뭐 다 오르니까 그냥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시장도 이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금리에도 여전히 기업들이 강해, 경기가 강해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콜라노비치는 여기에 대해서 no, 이 고금리가 보통 높아야지. 그리고 이게 너무 장기화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성장도 꺾인다는 거예요. 맞지? 맞습니다. 알법, 응? 알법 출현인 거죠. 자, 성장 정책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골디락스에서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골디락스가 날아가고 증시 집중화가 반전될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는 데다가 올해 기업들의 실적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무리 실적을 잘 발표해도 컨센서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최근에 발표된 메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무엇보다도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예상보다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 제가 아니라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세잖아요. 쉽게 말해서 M7 주식만 가잖아요. 저는 이제 테슬라 갔으니까 이제 애플만 잘 가면 되죠. 근데 애플도 오늘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시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딱 뚜껑을 열고 보면 M7만 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소형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소파이 오늘 박살났죠. 한인은행 중에 뱅크오브 박살났죠.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켜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왜 F2에서 안 날아가고 이렇게 꺾이는 거야? 자, 지금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F2. 지금 저희가 F2장 끝나기 45분 전이에요. 4시 15분. 지금 참 열일하시네요. 열일합니다. 뼈를 갈아넣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 뮬러 연준 총재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자, 메디슨 뮬러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연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 겸 중앙은행 총재거든요. 자, 6월 22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인다. 자, 6월에 다시 만날 때 유로존 경제에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제를 깔았죠. 아마도 우리는 현재 이미 매우 높은 중앙은행 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 지점에 이르렀을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2%에 도달했고 미국 아니라 저 유럽 쪽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수준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유럽의 저런 모습이 약간 선행 지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PBOC 지역은행의 채권 투자 경고. 자, 중국인민은행의 약자입니다. 이게 PBOC가 중국인민은행이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 대출 기관의 초장기 채권 투자자를 축소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중국인민은행은 시장의 가격과 경제 전망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면서 장기 국채 랠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은 그동안 내수 부진과 부동산 위기에 바로 중앙인민은행의 통화 완화를 베팅하며 국채로 몰렸지만 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에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상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사한 이야기, 이제 오늘 시장을 분석한 5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다룬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라고 아마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지금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드네요. 티커는 FRBK라고 차트는 엉망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처음으로 지금 부도가 난 로컬 뱅크 올해 들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 블룸버그에서 준비한 여기 이제 한국의 한화증권인가요? 어디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베타 버전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가고 또 시원찮으면 바로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영상만 데리고 가는 미즈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